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 전후 석유 대소동. (1973년) (74년에) 제1차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박 대통령은 이 끈적끈적한 광물에 더욱 한맺힌 유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심리 상태가 빚어낸 것이 포항 석유 대소동이다. 오원철은 한국형 경제건설 제6권 엔지니어링 어프로치에서 1976년에 포항 석유 발견 발표를 전후한 비사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75년 12월 5일 박 대통령은 중화공업당 수석비서관 오원철을 서재로 불리는 집무실로 불렀다. 박 대통령은 회의용 탁자에 앉아 오 수석을 맞았다고 한다. 부르셨습니까? 이봐, 포항에서 석유가 나왔대. 박 대통령은 시커먼 액체가 들어있는 링거병을 보여주더니 마개를 뽑고 액체를 큼직한 잿더리에 조금 부었다. 성냥으로 불을 붙이니 잿더리에 번졌다. 시커먼 연기도 났다. 오원철은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원유에는 가스 성분, 휘발유 성분, 경유, 중유 성분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다. 여기에 불을 붙이면 가스 성분이 펑 하고 소리를 내면서 불이 붙는다. 그런데 이 기름은 정제되어 나온 석유처럼 얌전하게 불탔다. 오 씨는 직감적으로 원유가 아니란 생각을 했다. 박 대통령과 함께 기뻐할 기분이 내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 씨는 석유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만 했다. 각하 그 기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게 주십시오. 오 씨는 링거병을 가져와서 김광모 비서관에게 보였다. 또 누가 엉터리 보고를 했구먼요. 그때만 해도 오 수석이나 김 비서관은 포항에서 정보부가 시추를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석유가 나왔다는 흥분된 보고가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를 여러 번 겪었었다. 우물을 파다가 기름이 떠오른다고 해서 현장 조사를 해보면 근처에 미군이 6.25 전쟁 때 기름 탱크를 갖고 있었고 그 기름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우물을 팔 때 물에 섞여 나왔다는 식이었다. 김광모 비서관은 가까이 지내는 호남 정유의 기획 담당 임원이자 인류 화학 기사인 한성갑을 불렀다. 오원철 수석은 기름이 든 유리병을 한 씨에게 넘겨주면서 엄숙하게 말했다. 가장 빠른 편으로 미국 칼텍스에 보내서 시험을 하되 신중을 기하시오. 원유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보내주시오. 한 씨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라고 물었다. 더 이상 묻지 말아요.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한 4일이 지났을까? 한 씨가 분석 보고서를 들고 들어와 오 수석에게 설명해 갔다. 이것은 원유가 아니고 경유입니다. 이걸 보십시오. 포항에서 나온 기름을 갖고 가서 증류 시험한 그래프를 펴 보였다. 원유에 열을 가하면 어떤 성분은 낮은 온도에서 증발하고 무거운 성분은 높은 온도에서 증발한다. 이걸 온도 곡선으로 그리면 야산의 능선 모양이 된다. 그런데 한성갑이 보여준 그래프는 담배값을 측면으로 세워놓은 형상이었다. 제로 상태가 한동안 계속되다가 경유가 증발하는 온도에서 갑자기 선이 수직으로 올라가서 한동안 평평해졌다가 경유 성분이 끝나는 곳에서 갑자기 떨어져 다시 제로가 되는 것이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오원철은 이 기름은 경유 성분만 있고 다른 성분은 없다는 것을 간파했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성분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것이 원유인데 경유 성분만 검출되니 이 기름은 경유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씨는 이렇게 덧붙였다고 한다. 이 그래프를 보니 호남 정유에서 경유를 만드는 온도 곡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석유공사 제품일 것입니다. 경유는 거의 투명한데 무엇이 섞여 있다는 거요. 중질류가 극소량이 있습니다. 오원철 수석은 지질연구소 소장을 전화로 불렀다. 포항에서 기름을 파고 있다면서요. 소장은 마지못한 듯 그렇습니다 라고 했다. 시추할 때 경유를 윤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원철은 포항 비공에서 경유가 나왔고 정보부에서 이를 원유라고 오해한 까닭을 이렇게 추리해 보았다. 하나, 비공지하 1475m에 공동이 있었다. 그 공동은 물로 차 있었을 것이다. 이 공동 부근의 지층에는 틈이 많이 가 있었다. 둘,
B공 가까운 곳에서 A공을 먼저 시추할 때 냉각수로서 물을, 윤활제로서는 경유를 상당량 고압으로 주입시켰다. 시추기를 가동하면서 기어 오일이나 그리스 같은 기계유도 썼다. A공이 지하 1500m쯤에 도달했을 때 이런 기름 섞인 물의 일부가 바위 속 틈을 타고 이동해 갔다. 모여든 곳이 B공 지하 1475m 공동이었다. 여기에 조금씩 모여든 기름이 수십 리터가 됐다. 셋. 이런 상황에서 새로 시추하기 시작한 B공의 위치가 바로 이 공동이 있는 지상이었다. B공 시추기가 지하 1475m까지 도달하여 이 공동을 뚫고 지나가게 됐다. 이 시추기는 이 지점에서 2m쯤 뚝 떨어지는 현상이 생겼다. 경유와 윤활유 등은 공동 안에 물 위에 떠 있었는데 시추 갱정을 메우고 있는 순환 이수를 타고 지표면으로 올라오게 됐다. 이것을 본 현장 사람들이 원유가 나왔다고 오해한 것이다. 때는 1975년 12월 3일 새벽 2시 30분이었다. 이런 추측 겸 해석을 한 오원철은 한성갑이 가져온 보고서를 들고 김정년 비서실장을 찾아갔다. 김 실장과 오원철은 마주 앉아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원유가 나왔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자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 원유가 아니라면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두 사람은 그래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원철은 경산한 집에 재를 뿌리는 것과 같은 이런 보고는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가장 기분 나쁜 보고거리일 것이다 라고 회고했다. 잠시 후 김정년 실장은 분석 보고서를 갖고 오 수석을 데리고 박 대통령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오 수석이 보고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포항에서 나왔다는 기름은 원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 수석 직접 보고하시오. 오원철은 사실대로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김 실장 하고 부르더니 중앙정보부장을 당장 불러라고 했다. 오원철은 대통령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회의용 탁자 정면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앞만 노려보고 있었다. 김 실장과 오원철 수석은 그 왼쪽에 앉아 무거운 침묵을 견디고 있었다. 세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침묵을 깨려고 하지 않았다. 오원철은 처단을 기다리는 포로 신세 같았다고 한다. 기나긴 15분이 흘렀다. 남산에서 출발한 신직수 부장이 황급히 들어왔다. 인사를 하고 오른쪽에 앉았다. 박 대통령은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신 부장, 포항에서 나온 기름은 원유가 아니라면서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말했다. 오원철이 살펴보니 신 부장은 갑자기 당하게 되자 대답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오 수석 임자가 설명해. 오 수석은 괜히 이런 악역을 맡게 됐다고 원통한 생각이 들었다. 포항에서 나온 기름이 진짜 원유라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좋아할 텐데. 비밀 공작하듯이 석유 탐사를 벌이고 있는 정보부에 오 수석의 기술자적인 오기가 칼을 들이댄 꼴이 됐다. 오 수석은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하기로 했다. 석유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 원유를 미국의 칼텍스에 보내 분석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원유가 아니고 경유란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신부장에게 넘겨주니 수행한 간부가 받아본다. 박 대통령이 먼저 이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풀려고 했는지 오원철을 향해서 오 수석 임자 생각은 어때? 라고 말했다. 각하, 정보부에서 보고한 대로 시추 작업에서 채취된 기름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전문가가 아니라 원유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것은 아니다고 정보부를 변호하는 답변을 했다. 박 대통령은 다시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신부장, 포항에 석유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말썽이 많으니 이번 기회에 속시원히 뚫어서 확인토록 하시오. 그제야 오원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신직수 부장이 상처를 받지 않고 이 침통한 분위기에서 헤어난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됐다. 박 대통령의 절묘한 결심에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 박 대통령은 신부장을 수행한 간부에게 말했다. 앞으로 석유 탐사를 할 때는 오 수석과 자주 상의를 하라. 그리고 오 수석을 통해서 보고토록 하라.